이제 남은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입니다. 남북 관계는 물론 향후 우리 동북아 외교 전략을 가늠할 유의미한 계기로 예상이 되는데요. 국내 처음으로 베이징에서 석박사학위를 하셨죠. 경희대 주재우 교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 대통령, 네. 이제 중국 방문이 딱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네. 정확하게 일주일이 남았는데 전승절 행사는 참석하겠다. 네. 하지만 열병식은 참석할지 안 할지 협의 중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국내에서도 네. 여론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처음에는 반대를 했는데요. 이번에 그 전승식에 참여하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 한중 관계에서 박 대통령께서 이제 시진핑 주석의 초청을 받고 그다음에 네. 시진핑 주석의 체면을 이제 좀 살리는 차원에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체면을 살릴 거면은 통 크게 네. 한번 체면을 살려주고 어차피 전승식하고 열병식하고 불가분하게 진행이 될 것 예. 같아요. 연달아서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는 기왕에 가는 거 그냥 통 크게 참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미 가는 쪽으로 결론을 낸 만큼 예. 좌고우면을 할 필요 없다. 그렇죠. 이미 중국에서는 그 외교부 부부장이 박 네. 대통령이 뭐 열병식 참석한다. 네, 네.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 그렇죠. 청와대는 아직까지도 확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왜 하지 않는 걸까요? 아무래도 좀 문제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도 처음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반대를 한 이유는 네. 아직까지 한중 관계에서 우리가 한국 전쟁에 관련해 가지고 중국의 개입전에 대해서 수교 당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또한 이번에 남북 그 대치 상태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한미 동맹에 굳건한 것도 이제 증명이 됐는데 네. 동맹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거 우리가 한국 전쟁에서 싸웠던 적국의 그 군의 열병식에 참석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한미 동맹 관계에도 좀 네. 오점을 남기지 않을까. 예, 그런 맥락에서 아마 그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시점에서 열병식 참석 여부가 발표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가기 한 2, 3일 전에 결정나지 않을까요? 막판까지도 네, 네. 고민을 할 거다. 예. 하나 또 관심이 끄는 게 중국에서 어제 발표를 하면서 네. 최용해 노동당 비서가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 네네. 얘기를 했는데 네네. 사실 러시아 전쟁 70년 승전 70주년 예. 기념식 때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갔는데 예. 어쨌든 실세이긴 실세지만 네네. 격으로 따지면은 낮은 계획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의 북중 관계의 현 주소를 아마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김정은 같은 경우도 자기가 참석을 안 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자기가 최고 지도자이고 그 다음 네. 서열이 가는 게 그 맞는 건데요. 아무도 이번에 최룡해를 아마 결정한 거는 북중 관계의 현 주소를 이제 반영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으로 생각하자 그러면 또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 이제 공산당 체계에서는 이제 예. 많이 분업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의 대외 참고로서 장성택 처형 이후 예. 최룡해가 지금 계속 맡고 있거든요. 또 그 맥락에서 보게 되면 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군사적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북한이 네. 중국에게 조금 섭섭한다 이런 섭섭함을 표현하는 그런 건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게 아마 제가 말씀드린 그 북중 관계의 지금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예. 중국이 이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간접적으로 네. 직접적으로 정말 북한의 그 일변도에 이제 있었는데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 남북 대치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의 아무래도 중국 정부나 당에서 공산당에서의 그러한 이제 발언도 자제하는 경향이 보였고요. 예. 그래서 정말로 과거에 북한 도발 사태 때 중국이 취했던 그러한 모습은 안 보였죠. 예. 예. 그렇다 그러면 이런 냉각기가 예.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십니까? 네. 아니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장기화될 그런 현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제 중국 내부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얘기가 뭐냐면은 김정은이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래도 북중 관계가 지금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예, 그렇게도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변화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예. 변화를 그러니까 그 김정은 정부에 대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개혁 개방으로 이제 우리식으로 좀 그렇죠. 바꿔라. 그렇죠. 예, 그걸 이제 많이 요구를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일 말기 때 그리고 김정은 정권 출범 초기 때 그 황금평하고 그쪽에 이제 그 협상한 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중국이 북한한테 가장 그 많이 요구하는 거는 정말로 특정 지역이라도 아니 일부 지역이라도 개혁 개방을 통해서 정말로 국가 경제 발전에
정말로 이바지해라. 해라. 예. 경제 자유구역이라도 그렇죠. 예. 좀 제한적이라도 해라. 예, 그렇죠. 예. 했는데 예. 채용회까지도 그렇죠. 예. 장성택을 이제 처형하고 하는 그런 분을 보니까 예, 그게 모두 다 중단이 됐죠. 예. 그렇다 그러면 사실 이번 남북 군사 대치 상황에서 네. 우리 이제 미군 전략 자산이 우리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걸 보여줬는데 네. 일부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뭐 가정이긴 하지만 네. 군사적 충돌이 있었을 때 네. 중국이 북한을 도울 것이냐. 예. 일각에서는 뭐 이게 조약이 혈맹이 아니다. 뭐 이런 예. 얘기가 나오는데 예. 실제 전문가들이 볼 때는 어떤 겁니까? 예, 그 조약이 북중 우호 동맹 조약의 제 2조항인데요. 예. 2조항에 보게 되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일방이 침략이나 침공을 받게 되면은 예. 그게 이제 그 피침략자죠. 근데 이제 도발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선타격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그런 의무 조항이 적용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중국 최고 지도부에서도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그 점을 이제 우리가 이제 북중 동맹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때마다 예. 그렇게 유권 해석하는 그런 입장을 이제 자주 표현을 했죠. 그렇다 그러면 예. 북한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북한도 뭐 6.25 전쟁조차도 우리가 남침했다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지금 뭐 군사적 예. 우리가 침략한 게 아니다. 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근데 이제 중국에서 다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예, 다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자기네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이제 자기네들이 마련을 하죠. 아, 예. 그렇군요. 예. 사실 이제 이번 중국 전승절 행사에 이제 네. 박근혜 대통령이 참여하면서 네. 우리 동북아 외교의 어떤 주도권을 좀 찾아오는 네.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예. 어떤 부분들을 좀 이번 방중 때 좀 이렇게 주안점을 둬야 될까요? 예, 저는 이제 정말로 이번 방중이 우리 국익을 정말 최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시진핑 주석도 이번 행사를 크게 준비를 하면서 정말로 자기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그 지도자들이 이제 초청을 했는데 그중에 네.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한국만 이제 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에 시진핑 체면을 확실하게 세워주는데요. 예. 이 계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 국익을 정말 최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번에 가져와야 될까요? 예,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북한의 이제 북한 문제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그 시진핑 정부의 이제 그 더 큰 협력을 이제 우리가 요청할 수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더 지렛대 역할을 더 강하게 해라. 그렇죠. 누를 수 있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한미 동맹에서 이제 좀 그 굉장히 민감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과거 이제 사드 문제도 있었고, 네. 예, 그런 문제에서도 시진핑 정부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설득을 시켜서 정말 그쪽 내부의 언론 통제라도 할 수 있게끔 예, 그런 이제 요구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쪽에서 이제 꽃게철도 돌아오고 하는데 이제 중국의 이제 불법 조업, 네. 불법 조업 같은 경우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우리 어민이라든가 우리 실물 경제에 정말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또 강구할 수 있겠죠. 또 사실은 이번 방중 네. 아까도 뭐 계속 지적은 하셨는데 네. 한미 관계 역시도 혈맹 관계로서 네. 좀 풀어 어떤 네. 사전 조치 또 네. 뭐 이번 방중을 통해서 물론 정부도 노력은 하고 사전 조치를 취하고는 있는 네. 것 같은데 네네. 대미 네. 관계를 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대미 관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박 대통령께서 이번에 행사에 참석하는 그런 이유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을 시키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방문을 통해서 이 정도 한미 관계에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챙겨올 테니 네. 그걸 양해를 해주고 그걸 10월에 방미 때 충분히 설명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이해를 또 요청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사실 이번 방중 때 네. 한미일 정상회담을 좀 어떻게 좀 성사시킬 수 있는 계기를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예. 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 예.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 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완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네. 예, 지금까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조우와 그 회담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시진핑 주석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인물은 박근혜 대통령인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중일 그 정상회담 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아마 시진핑 주석을 정말로 설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복잡하고 다단하게 전개되는 동북아 외교의 지형 어떻게 변할지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